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1-3회가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SQ라는 게 무엇인지, 또 SQ의 중요성은 무엇인지, 또 SQ를 왜 인간은 추구하고 사는지, 그래서 그 본질적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SQ의 그 현실적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SQ 재능의 현실적 배경. 다시 말하면은 인간이 SQ라고 하는 영성 재능을 추구하는 그 본질적 배경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는 데서부터 자기를 찾아가는 노력이다. 본질적인 거죠.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제 학문적인 입장, 또 현실을 살아가면서 아니 왜 저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사는데 행복도가 이 사람 더 높고 이 사람 더 낮고, 저 사람은 남을 위해서 뭔가 기증하고 살고 이 사람 자기밖에 모르고, 또 위기가 왔을 때 저 사람은 이 위기 극복을 참 잘하고 이 사람은 그 앞에 절망하고, 이유가 뭘까?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것이 SQ의 배경입니다. 자, 페이지로는 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자, 두 번째, SQ 재능의 현실적 배경입니다. 현실적 배경. SQ의 재능을 현실적이고 학문적으로 연구하도록 동기부여를 한 사람은 세계적인 교육학자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드너는 인간 속에 있는 지능을 연구해서 8가지의 지능을 발표했고, 이것은 오늘날도 널리 아이들의 적성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사람이 이야기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 8가지는, 첫째는 음악 지능. 사람은 누구나 다 음악을 좋아하죠. 음악 지능. 그 다음에 신체 지능, 논리 수학 지능, 언어 지능, 공간 지능, 인간 친화 지능, 자연 친화 지능, 자기 성찰 지능. 그렇게 8가지를 사람이 이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죠. 그리고 지금은 온 세계의 교육 속에 이 사람이 이렇게 제시한 8가지의 지능 검사가 활성화되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적성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06년, 그러니까 25년에 걸친 다중지능 이론 연구의 총결산인 다중지능이라는 책을 펴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책에서 다중지능의 개수를 언급할 때 8, 9가지의 지능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8개를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는 9번째 지능에 대해 연구하면서 이것을 영성지능 혹은 실존지능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가 언급한 9번째 지능은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 삶과 죽음, 축복과 비극 등의 우주적이고 실존적인 사안에 대해서 생각하며 인간 존재의 이유나 참 행복의 의미, 삶의 근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능력으로 정의를 한 것이죠. 한마디로 9번째 지능은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지능이다. 우리나라에서도 9번째 지능이라는 책이 출판이 된 일이 있습니다. 자, 그는 후에 이것을 8과 2분의 1 지능으로 설명을 합니다. 과학적 분야에서 좀 더 입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직은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2분의 1, 그래서 계속 연구해야 될 지능이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는 SQ를 9번째 지능 혹은 8과 2분의 1 지능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지능은 인간이 가장 먼저, 그리고 모든 사람이 깊이 연구하고 활용해야 될 지능이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며 이것을 바로 알게 될 때 다른 지능들 역시 올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자, 그러니까 이 SQ라는 것, 영성재능이라는 것이 학문적으로 현 세대에서 이게 논쟁화되고 또 연구의 주제가 되게 한 사람은 바로 이 가드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심리학자이면서도 또 교육학자. 그래서 인간 속에 들어있는 지능. 사실 인간은 이 8가지의 지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 속에는 크게 IQ, EQ, SQ가 들어있는데 이 안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재능들이 결국은 업무를 만들고 업무의 영역을 만들고 직업의 영역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만 해도 직업이 15,000가지 이상, 미국이나 일본에는 뭐 25,000가지 이상의 직업이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 뭐 8가지 그것으로만 제한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8가지의 지능의 영역이 사람들 속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찾아서 발전을 시키도록 도와주는 게 좋다. 이런 이론을 만든 것은 아주 훌륭한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SQ 9번째 지능을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9번째 지능은 바로 영성재능인데 이 영성재능은 결국은 그 본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왜 인간은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고 왜 인간은 신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왜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행복을 찾아가려고 하고 왜 인간은 옳고 그른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왜 인간은 내가 누군지 이런 본질을 찾으려고 하느냐. 그 이유를 하나는 본능적인 본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인간은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누군지 생각할 줄 아는 기능이 있으니까요.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철학이 발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 가드너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똑같은 걸 가지고도 행복 지수가 다르고 옳고 그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물질을 가지고도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고 어떤 사람은 올바른 가치를 추구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손해를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야 그리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 속에는 내가 이야기한 이 8가지의 지능 외에 또 한 가지의 지능이 들어있구나. 이것은 본질적 지능이다 해가지고 스피리추얼 영성 재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인간의 재능을 크게 세 영역으로 하나는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 이게 SQ예요. 이게 올바른 가치를 추구해야 팔과 다리가 올바르게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은 거기 3가지의 재능이 나타나는데 맨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생육번성, 인간과의 관계, 그 다음에 만물을 다스려라, 이 지적 재능.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하면은 SQ, EQ, 그 다음에 IQ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먼저 뭐부터 합니까? IQ부터 교육을 시작을 하죠. 벌써 아기 때부터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이게 사실은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공부는 잘하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공부는 잘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타락하고 방탕하고 남을 돕지 못하고 공익적 삶을 살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기업을 해서 결국 기업이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가장 먼저 어려서부터는 SQ를 가르쳐야 돼요. 영성재능, 이게 머리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재능, 이거 가르쳐야 돼요. 감성재능, 그 다음에 학문과 기술을
습득을 해서 사물을 다스리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그래서 SQ는 머리 부분, EQ는 가슴 부분, IQ는 손, 팔과 다리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우리 아이는 어느 영역이 더 발전하고 있는지 이런 거 잘 체크해서 아직 덜 발전된 부분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주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시간은 SQ 재능이 현실 세계 속에서는 어떻게 연구하기 시작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드너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